요즘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본인 확인을 위해 아이핀을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난 주말 이 아이핀이 해킹 조직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75만 건이나 부정 발급돼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사용 권장을 했던 터라 해킹 소식이 알려지자 탈퇴 행렬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아이핀 해킹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고 예상되는 추가 피해는 없는 것인지 IT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호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해 유출된 아이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과거에 인터넷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회원가입을 했는데요. 이 주민번호가 워낙 국민 전체 생활에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번호를 제거하고 그 대신에 대체할 번호를 만든 게 이제 아이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입할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되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이핀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해커 조직에 의해서 이 아이핀 시스템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아이핀이 이제 도입된 건 2007년부터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해킹을 당한 공공 아이핀 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426만 건 정도가 발급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한 1,526만 건 정도가 발급돼서 총 2천만 건이 발급이 됐으니까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확대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예, 뭐 2천만 이상 쓰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쓰고 계신 건데 이제 해킹이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안전성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권장한 것인데 왜 해킹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이제 해킹 그 기법을 좀 보면요. 예. 원래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단 이런 형태로 해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을 다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아하. 그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아이핀을 새로 발급을 받으려면 이를테면 인증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걸 받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핀을 발급할 때 바로 필요한 그 해당 정보만 만들어낸 거죠. 시스템적으로요.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생성해서 그냥 입력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넣고 그다음에 공인인증서로 인증받고 하는 부분이 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해커가 아주 절묘하게 찾아내서 해당 부분을 이용해서 공격한 겁니다. 지금 이제 아이핀 발급이 가능한 최종 정보, 그러니까 이제 개인 인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최종 정보를 해커 조직이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런 기법이 어렵지 않은 수법인가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제 해킹 사고가 난 몇 개 통신사 해킹 사고라든지 또 2007년 8년경에도요 유사한 어떤 공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작성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선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구축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은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런 그 취약점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아이핀 해킹이 이제 됐는데 외부에 알려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번 해킹 조직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교수님? 이 기술 자체는 이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기술력이 높거나 하지는 않은데요. 좀 조급했던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말 기간에 많이 쓰이지 않은 아이핀에 대해서 한 75만 건 정도를 동시에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거는요. 금방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획력이 좀 떨어진 조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해킹 조직이 국내 IP를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범죄 조직의 본거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국내 IP가 한 2,000개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 번 우회를 하는 단계에서 활용됐을 수 있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국내 VPN이라는 그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국내 IP로 바꿔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격지가 국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에 인터넷 해킹 공격의 사례를 보면은 북한이나 뭐 중국 쪽 IP가 발견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말까지 뭐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굉장히 강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뭐 4-5배 이상의 외화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고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기도 하는군요, 북한에서. 외화벌이의 가장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고요. 예. 4월 말까지는 이런 그 목표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아이핀이 만들어지면 그 아이핀을 통해서 어떻게 뭐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아이핀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게임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해킹된 아이핀을 가지고요. 그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그 아이템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뭐 선물하기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 기존 이용자는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주로 게임 사이트에서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뭐 게임 외에도 이제 뭐 금융 부분에서도 IP를 통해서 가입을 한다라든지 개인 정보를 변경한다라든지 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금융 사이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국민들에게 써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해킹 재발 가능성도 막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스템 개선을 바로 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아이핀이 없이도 이런 이용자들을 쉽게 판별해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어떤 체계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연구도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인의 아이핀이 해킹됐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사실은 75만 건에 대해서는 해당 본인에게 빨리 통보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발급된 이런 아이핀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주변에 혹시 아이핀을 통해서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가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인증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받은 게 있으면 의심하시고 바로 차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호 교수였습니다.